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준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우리 저 김엄마가 네. 저 왜 저렇게 더럽게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더럽게? 근데 볼수록 매력적이고 우리 프로그램에 아주 마스코트가 돼 버렸습니다. 나의 그 기획력의 소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정영진 씨도 봐야 되는데 말이죠. 정영진 씨. 네. 내가 보여요? 아니 뭐 거기까지는 안 보이고요. 네. 일부러 다 하고 이라고 다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걸 처음에 기획하실 때 음. 정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아름답게 그렇지. 볼 것이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거보다도 이제 맘마이스인데 네. 이름만 맘마이스 하면 뭐하나. 음. 뭐 내용적으로 뭐 좀 맘마이스다운 상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분장을 한 것이고요. 네. 하여간 그래서 이게 안착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고 네. 기쁩니다. 본격적인 캠핑의 시즌. 여러분도 캠핑 가실 때 반드시 꼭 챙기셔야 될 게 바로 아이스박스겠죠. 네, 아이스박스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맥주나 뭐 수박, 음료수 등등을 가득 채우셔서 캠핑을 떠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냉이 됩니다. 보냉. 예, 그래서 뭐 얼음이 열었는데 다 녹아가지고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네. 넣었을 때 그 보냉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어도 얼음이 되는 아주 특이한 네, 아이스박스입니다. 모든 건 과장 광고로 시작됩니다. 예, 제가 아들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했습니까? 더운 걸 너무 싫어하니까 네. 나의 관은 세이블 대원 산업의 아이스박스에다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예, 네. 그래요. 자, 하여튼 뭐 작은 아이스박스부터 큰 업소용 아이스박스까지 다 있다고 하니까요. 인터넷에서 세이블 대원산업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맘마이스에 MBC 출신이 많이 나오시네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은 정말 그 MBC 출신 분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표현을 좀 빌리자면 가장 멀끔하신 분입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예.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이분이 너무 진지해요. 예. 재미는 오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재미 추구하는 분들은 그냥 살포시 다음 에피소드를 누르시는 그렇죠. 게 오늘만큼만 아빠랑 노세요. 네. 이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MBC 클로징 멘트, MBC 뉴스 데스크를 또 한참 진행을 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이시죠. 신경민 의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복장부터가 노잼입니다. 너무 점잖해. 핵노잼. 네. 지금 벗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저 신경민 의원님을 제가 오늘 아주 재밌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일생이 아주 뭐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자, 우리 신경민 의원님, 우리 신 의원님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네. 그 MBC 국제부장 하셨죠? 했습니다. 국제부 차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김장겸. 그러니까 부장님이셨는데 차장이었습니까? 제가 선배입니다. 그래요? 김장겸 사장보다 선배고요. 네. 같이 네. 네. 사회부나 국제부에서 특히 국제부 때는 제가 부장을 하면서 네. 차장으로 지휘를 했고 자, 그때 말이죠. 그때 그 이후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데스크 회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좀 네, 기다려 보세요. 지금 하실 네, 말씀이 네. 지금 계신 예, 것 예.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부국장 그리고 보도국장을 할 때 하여튼 보도국에서 제 지휘를 받고 있었죠. 한참 동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국장 지난 뒤에 앵커가 됐는데 네. 앵커 때 저를 몰아내는데 이제 앞장섰던. 호랑이 새끼를 키우셨구나. 와 큰 하극상이네. 기여를 했죠. 그러면 우리 김장겸 사장을 부를 때 호칭은 장겸입니까? 어, 어이겠죠. 어이. 어이는 아니고
어이는 아니고 하여튼 장겸아는 아니고요. 그 중간 거. 차장일 때는 김차장. 몇 년 후배시죠? 나이로는 한 7, 8년, 7년 정도 후배일 그 거예요. 정도면 막 다룰 수 있는 후배 아닙니까? 저 그렇게 막 가는 사람 아닙니다. 예. 오늘날 저 그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잘 나가는 이유가 우리 쪽 의원님께서 좀 진급 누락을 시켰다던가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사람을 잘 못 봤나 봐요. 어려울 때 좀 한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요? 제가 김장겸을. 그래요? 어떤 제가 뭐 아주 잘 나가진 않았지만 하여튼 계속 김장겸의 선배로 있었으니까. 예, 네. 예, 예. 김장겸 씨가 좀 고집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보도국의 수뇌부들하고 예. 가끔 트러블이나 이 충돌이 있었을 때 네. 제가 중간에서 몇 번 구제를 해준 적이 있죠. 아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달이 MBC가 났습니다. 망가진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이걸 미래를 미리 알았더라면 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전혀 짐작을 못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사회를 보는 눈은 비슷하셨습니까? 달랐죠. 좀 달랐습니다. 제가 달랐고 저를 뭐 거의 빨갱이 취급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다르다고 그래서 잘라내고 이런 사람 아니고. 그렇죠. 저희 알고 보면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장겸 씨의 그 사내다움 이런 것을 높이 샀죠. 근데 그게 이제 일을 이렇게 돼서 이 일을 아는 MBC 후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질타를 해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한번 일은 저질러졌고 저는 김장겸 씨가 지금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고 사회를 보는 눈도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울트라 쪽으로 가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객관적인 시선을 가졌더라면 저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도 한때 후배이기도 한데 뭐 사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카톡을 한다든지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 네. 국정감사를 하면 지금 법률상으로 방문진은 감사를 하는데 방송문화진흥회. MBC는 그렇죠. MBC는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감사 비슷하게 간담회를 하고 끝나는데 그게 그때 가서 본 게 마지막이었고요. 제가 일부러 전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전화할 일이 없게 하겠어요. 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가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어요. 기대 이상이에요. 제가 이제 12년도에 19대 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지금 위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는 문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할 때인데 그때 제가 그게 파행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당의 의원들이 도대체 MBC는 왜 이렇게 됐느냐, MBC 때문에 파행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누가 사장이고 누가 보도본부장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해서 쭉 그 파행이 된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충청도 분인데 경북대학 가서 나온 분도 있고 김장겸은 마산 출신이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권재용 씨는 인천 출신인데 예. 서울대학교 제 후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네. 아무개는 어느 고향이고 어디 학교를 나오고 그랬더니 예. 그것을 정보 보고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문방위 회의장에서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을 폄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9시 뉴스에 나갔어요. 예. 맞아. 네. 저녁에 저 이제 10시쯤 집에를 들어가는데 보좌관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네. 9시에 의원님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뭐 나가거든요. 뭐 하면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나가는 게 왜 그래 그랬더니 의원님 혼자 단독 꼭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얼굴을 이렇게 뒤에다 걸고 특정 지역과 학교를 폄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는 비디오에다가 제가 말한 내용을 살짝 걸쳐가지고 만약 허위 보도입니다. 예. 가짜 뉴스 비슷한 건데 네. 그 다음 날도 또 나갔어요.
그래서 연속 이틀 9시에 단독 꼭지로 국회의원이 단독 꼭지로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정도 돼야 단독 꼭지 나가거든요. 막말 신경민으로 나온 거. 그렇죠. 막말.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김장겸이 그 당시에 정치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정치부장하고 그 출입기자하고 사장을 상대로 제소를 해가지고요. 1, 2, 3심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오늘 한턱 쏘세요. 네. 근데 비극적인 건 변호사 비용 쓰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돈이 조금 모자란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저에 대한 나쁜 방송, 보복 방송을 해가지고 작년 국감에는 막말 국감하는 의원 3명일 법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야, 이 완전 아주 MBC가 김장겸 씨하고 저는 이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속 MBC에서 저에 대한 나쁜 방송이 계속 나갔고요. 이외에도 보도에 실패한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음해. 뭐랄까 음해 내지는 하여튼 실패한 보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같이 그 근무했을 때 갑질이 유독 심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원한이 많이 나와서. 안 그러고서야 후배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은 몰라. 한번 언제 저기 좋은 시절이 오면 대질 방송 한번 대질 방송. 근데 이제 그게 정정 보도가 됐습니다. 했어요. 당시에. 네, 네. 정정 보도도 나갔고 네. 돈도 받았고 할 네. 것 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끔 어떤 신문이 앞에 것만 하는 거예요. 앞에 것만 하고 뒤에 거 안 하는 그런 좀 나쁜 경우도 있죠. 그 아까 뭐 최욱 씨가 뭐 후배들한테 갑질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은 갑질이 아니라 김장겸 씨를 적극 좀 옹호해 주신 면이 있어요. 그 국제부장이실 때 네. 우리 김장겸 씨가 국제부 차장이었고 그렇죠. 그때 아주 메가톤급 역대급 방송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셨지? 예? 아니 그때 저기 광주에 가서 의원님이 저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그랬나요? 예. 지금의 가짜 뉴스예요. 그날이 만우절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요. 만우절에 UPI 같은 데는 일부러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그 전 세계에 보도되게 만드는 오래된 전통이 있는데요. Spaghetti cultivation here in Switzerland is not, of course, carried out on anything like the tremendous scale of the Italian industry. These little fellas can do something no other penguins can. Isn't that amazing? 그날은 그게 CNN에 보도가 된 것처럼 빌 게이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김장겸 그래가지고 사장이에요? 이제 저는 그때 다행히 회사에 없었습니다. 저도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장겸 차장이 이제 제가 밖에를 나가면서 김 차장이 이제 오전에는 이 일을 맡아서 해라라고 하고 갔는데 그때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빌 게이츠가 죽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니 빨리 보도하라고 그걸 팩스로 밀어준 거예요. 근데 그 팩스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팩스를 가지고 들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주소정실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자막을 집어넣었죠. 우리 속보. 보면 급보 그래가지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맞아. 아직도 떠돌아다녀. 빌 게이츠 사망 이렇게 나갔는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걸 보고 KBS 따라왔죠. SBS 따라왔죠. 모든 신문 방송이 다 따라왔습니다. 어이구 MBC 보도. 네, 그래가지고 그때 MBC가 괜찮은 방송이었던 거예요. MBC가 보도했다고 믿고 모든 신문 방송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이 쇼크에 들어갔어요. 빌 게이츠가 그래서 어떻게 죽었냐, 뭐 총 맞아 죽었냐, 교통사고 죽었냐, 그래서 경위를 속보를 취재하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팩스가 한 장 들어왔는데 CNN.com을 똑같이 카피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 팩스만 믿고 그냥 자막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장겸 차장을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도국 안에 어떤 그 일치된 견해 비슷하게 돼 있었죠. 엄청난 오보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막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그런 거니까
좀 봐줘라 그래라 해서 징계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 정정보도로 김장겸 쪽팔려 죽음 이런 거 하나 나가줘야죠. 아 여러 가지. 저는 제가 상관으로서 네. 그런 꼴은 못 봅니다. 아 못 봅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무마시킨. 네. 아니, 그래서 캠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텐트? 의자? 여자친구?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들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 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 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 산업을 검색하세요.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자 그리고 남자의 활력 메가셀 남자한테 좋다는 성분은 모두 한 알의 이 약에 담은 정말 남자에게 꼭 필요한 남자의 본성을 다시 찾아주는 그런 남자의 활력 제품이죠. 뭐 약 먹으라 하면 귀찮잖아요 남자들이. 네. 그러다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먹기만 해보십시오. 이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전립선 건강, 면역력, 지구력 증진, 시각 보호, 뼈 건강, 세포 보호 등 예로부터 남자 스태미너에 좋다는 유명한 눈꽃 동충하초, 산수유, 홍삼, 흑마늘, 굴, 마카, 토마토 추출 분말까지 함유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30대 이상 남성들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진정한 남자가 되려면 고려 생활 건강에 메가셀을 드시기 바랍니다. 요거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 의원님께서 2009년에 앵커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회사 결정에 따라서 저는 오늘자로 물러납니다. 지난 1년여 제가 지닌 원칙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은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구석구석과 매일매일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밝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할 말은 많아도 제 클로징 멘트를 여기서 클로징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월 13일. 네, 그 유명한 엄기영 사장으로부터 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김장겸 씨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살살 이렇게 모락모락 연기가 난 건요. 제가 3월 말에 뉴스를 시작했는데 바로 9월부터 났어요. 그 어간에 그게 있었죠. 그 광우병, 그 촛불 집회 그때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은 MBC를 하여튼 체질 변경하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을 하여튼 안 하든지 못 하든지 뭐 할 것 같다라는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찍은 게 이제 접니다. PD 수첩하고 일방 싸우면서 앵커 교체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방송사를 왔다 갔다 하시면 금방 알겠지만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편을 봄 가을에 하잖아요. 제가 봄 개편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가을 개편이 되게 10월쯤에 있거든요. 늦게 되면 11월, 12월도 가는데 가을 개편이 될 때쯤 되니까 자꾸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잘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지 이제 뭐 6개월, 이제 한 학기 겨우 맞춰 가는데 벌써 자르냐? 내가 그렇게 못하냐? 그랬더니 뭐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 회의에 가면은 뭐 시비도 좀 걸리고요. 근데 뭐 어저께 그 클로징 멘트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그 얘기가 두런두런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김장겸은 이제 그런 자리에서 역할을 쭉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가을 개편은 너무 빠르다고 판단이 됐는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봄 개편이 또 있잖아요. 아주 이듬해가 되니까 이제 그 사이 용산 참사 나고 그랬죠. 뭐 쭉 해서 계속 제가 더군다나 그때 재야 방송 때 그 이상한 짓 한 거 있잖아요. 그 KBS가 재야 방송을 이상하게 한 거. 이번 소신각 재야의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각종 구호에 마녀 경찰이 막아섰고요. 소란과 소음을 지워버린 중계 방송이 있었습니다.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언론 특히 방송의 구조가 남의 일이 아니란 점을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현장 실습 교재로 열공했습니다. 2009년 첫날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박광원 국장이 갑자기 똑 잘리는 거예요. 몇 달 안 됐는데 보도국장을 적어도 1년씩은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기에 이건 이제 내가 며칠 남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더니 그 다음 국장이 이제 전영배라는 국장인데 MB 쪽이죠, 그 양반이. 그 전영배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전영배 국장이 취임을 해서 신 선배 잠깐 뭐 식사를 하십시다 그러자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전영배 국장이 일성이 그거예요. 신 선배 멘트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군번이나 뭐 여러 가지 실력으로나 뭐 이런 걸로 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뚜껑 날라가죠.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둘이 앉아 있는데 신 선배 멘트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워딩 그대로입니까? 네.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는 안경 벗어 들어가야지. 귀 다쳐. 그래서 그렇지. 맞아요. 네.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말을 바꿀 수는 없잖아. 우리가 다 판단이 있고 뭐 우리가 저기 이 뉴스를 하는 게 뭐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좋은 자리 모셔둘 테니까 그만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내 발로는 못 내려가니까 인사 발령을 한다면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회사원인데 우리가 명령제 한 장에 죽고 사는 회사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게 3월 중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안에 이제 잘리죠. 그래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정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고생하셨네요.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고맙습니다. 진짜 그 예전에 MBC에 있다가 SBS로 넘어온 분이고 지금 이제 그만둔 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당시 MBC 사태 우리 신경민 의원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 MBC가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라고 얘기했더니 그 양반이 공감을 표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MBC 이러면 안 된다. 그러더니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면 거기에 발 맞춰서 가야지. 전혀 다른 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황당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영방송에서 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가진 선례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선례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 바로 신경민 의원님이신데, 근데 이제 여지없이 MB는 못 봐줬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날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앵커 자리에서 잘리시고 바로 뛰쳐나오셨던가요? 아니요. 저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회사원으로서 네. 2009년 4월에부터는 회사원이기는 한데 일이 없는. 고통스러워요. 그거 고통스럽죠. 네. 다행히 책상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네. 삼성 같으면 아마 책상을 뺐을 거예요. 근데 책상을 빼지는 않고 저기 귀퉁이에 아주 귀퉁이에 제 책상 하나를 놔두고 거기서 2년 정도를 2년이요? 2년 동안 사실 방송은 1초도 안 했습니다. 뭐 하셨어요? 심지어 역대 MBC 뉴스데스크 앵커들이 나와가지고 뉴스데스크 40년인가요? 뭐 그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못 꼈어요? 지나가는 커트 한 커트 정도.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 다 봤으니까요. 역대 앵커들이 그거 아는 분 없는데. 한 꼭지씩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하순봉 뭐 정동영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한 꼭지씩 이렇게 리드 멘트를 하는 건데. 저도 녹화는 했어요. 하셨어요? 녹화는 했는데 잘렸죠. 그 더 슬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풀샷에 한 카트 방청객으로 이제 한번 비추시고. 그러고는 진짜 미웠나 보다. 그리고는 저도 와서 그때 진행을 아마 김용만 씨가 했을 겁니다. 예, 김용만 씨가 와가지고 뭐 몇 마디 묻고 제가 답을 하고 한 건 녹화는 됐는데 실제 방영은 안 됐어요. 또 안 돼서. 그건 재미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전곡을 들으셨어요. 근데 다 재미없었거든요. 의원님 이거 소소한 개인적 궁금증인데 그 같은 회사 출신 비운의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 그분 뭐 하세요 지금? 야, 이 비운의 대변인 아닙니까? 영국 소식은 못 들었는데. 못 들었습니까? 네, 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에이, 그래도 비운의 대변인인데. 비운이긴 한데. 네. 챙겨주세요. 글쎄 좀 반성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지금 자체. 오늘 처음으로 저한테 상기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전혀 생각질 않았습니다. 정연국 씨는 저희들이 경력 기자로 울산에서 지방 방송을 하던 사람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기획은 이제 저희들이 저랑 제 후배들이 했는데 전부 다 신입 사원으로만 뽑지 말고 경력 기자를 뽑자. 특히 지방에서 잘하는 기자 중에서 기회를 주자 그래서 뽑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온 기자인데 혹시 그 윤정식 씨랑 같은 시기에 같이 뽑았죠. 춘천 MBC에 있던 윤정식 씨. 같이 뽑았죠. 이게 잡아낸 사람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잘하시네. MBC 역사를 공부하신 거죠. 미디어 전문가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정연국 씨하고 저하고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아주 이제 쭉 그때 그 당시에 한 4-5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악수를 하고 이제 잘해보자. 너네들은 우리가 특별히 기회를 준 거고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이 제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당부를 했는데 정연국 씨라는 분이 저하고 초면에 저한테 특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제가 지금으로부터 제 목표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재밌다. 신경민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지방에서 서울 방송을 항상 볼 때마다 신경민을 언론인으로서 넘어서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다. 이건 기분 좋네요. 우리 기분 좋은 일이죠. 저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얘기고 또 뭐 저하고 비슷한 후배가 나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뭐 좋은 일이고
우리 같이 열심히 일을 해보자 그런데 넘어서긴 넘어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그걸 옆에서 들은 사람들도 몇 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을 가면서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저 의원님 제가 지난 대선 때 뵀는데 그 이니님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좀 뭐 큰 자리 하나 맡을 줄 알았거든요. 아 저요? 네. 저는 뭐 권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부동산 투기를 한 겁니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청문회는 해봐야 합니다. 청문회를 저도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나 크게 되실 줄 알았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노린 게 있네. 아니 근데 청문회를 해보니까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저를 기억하는 한에는 그 5대 뭐 청문회 해당 사항 거기에는 저는 일단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자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안 와서 그러죠. 제 전화번호가 아마 지워졌나 보요. 아니 진짜 서운하실 것 같아요. 바로 옆에 계셨는데. 아니 서운하진 않고요. 의원이 지금 사실 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 우리 저 신경민 의원님은 이제 거의 정치권으로 몰리다시피 가신 경우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스펙이면은 한번 정치 한번 해볼 만하지 이런 차원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거의 몰리다시피 결국 국회로 가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시죠? 야 둘이 짜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전혀 권태 없이 하는데 저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사실 2009년 4월에 잘리고 2011년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실업자가 돼서 있을 때 민주당에서 제안을 해와서 이제 12년 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비례대표를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지역구 나가라 그래가지고 지역구도 뭐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를 내보내가지고 권영세 그 당시 사무총장하고 붙었거든요. 영등포, 여의도. 을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2009년 뭐 10년, 11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정동영 의원이 이제 2000년대 초에 갔을 때도 그래 동영아 잘 가라 뭐 그러고 저는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전주고등학교 동기시고 친구거든요.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입사 MBC 민주당까지. 우와 절친이네요. 절친이에요. 야 이 국민의당 이야기 있다가 재밌겠는데. 그런데 그래서 동영아 잘 가라 그러고 저는 뭐 열심히 이제 보도국장을 나는 할 것이다라고 해서 보도국장을 하기는 했죠. 잠깐이지만 뭐 그렇게 살았는데 앵커가 자기 뜻에 반해서 정치적으로 잘린 게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큰 뉴스가 되면서 자꾸 정치권에서 이제 유혹이 왔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해왔고 제가 이제 강연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MB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MB 덕택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사실은 MB 덕택에 이렇게 된 겁니다. MB 덕택에 MB 쪽에서도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민주당에서는 아주 관심을 갖고 뭐 그런 정치 인문 후보생이 된 거죠. 2012년에 박영선 의원이 와서 꼬시는 거예요. 박영선 의원이 제가 여자에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영선 의원이 아니 신 선배 계속 이렇게 학교에서만 계실 거예요. 그래요? 이 MBC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그래서 2012년에 정당에 입당을 한 겁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은 그 이제 계속 MB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니셨는데 아니 그걸로 역할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로 가서 실제적으로 언론 장악의 실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 규명하고 이걸 제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해서 몰리신 거죠. 그 비슷한 그런 문턱의 선분이 바로 엄기영 사장인데 엄 사장은 엉뚱하게 한나라당에 갔으니 이게 완전히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의원님은 MB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고 우리 저 의원님 절친인 정동영 의원은
MB를 만들었죠. 제가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뭐 글쎄 그런 해석은 저는 그런 역사 해석은 처음 보는데 하여튼 뭐 제가 동의했다는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러면 아주 친하신. 요즘에는 이렇게 당이 달라져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친구들은 대부분 겹치죠. 초중고 대학교 친구들과 MBC 인연이시다. 선후배들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리에서 자주 마주칩니다. 근데 동기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MBC 입사동. MBC는 제가 늦게 들어가고요. 대학은 제가 먼저 들어가고요. 민주당도 이제 제가 늦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많이 했죠.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시안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요. 네.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항상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그런데 대마시안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저희 보신 적 없죠? 대마시안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소식이었습니다.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 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이 변비와 다이어트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 기장 장쾌력 슬림, 이걸 드시면 변비도 해결, 다이어트도 해결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다이어트를 다 해본 사람인데요. 항상 해보셨어요? 주의하고 그러면 안 해본 게 없어. 그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황제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레몬을 얼마나 드시면? 그 15분 하다 말았어요. 15분? 15분 하다 먹고 15분. 이렇게 일주일을 하라니 난 차라리 죽는다 먹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밥이나 감자 이런 거 먹었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제 축적이 되는 이런 상황,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기장 장쾌력 슬림, 이거는 정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미 1000만 포가 판매가 됐습니다. 검증이 됐다는 거겠지요. 맘마이스 시청자분들께는 15%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 지역번호 02-2057-1399 2057-1399번 빨리 전화해서 살 빼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현안으로 좀 돌아와서 그러시죠. 네, 국민의당 오늘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친구 얼굴도 보이던가요? 제 친구는 그 당시에 그 일이 있을 당시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안철수 라인업들이 쭉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동영 라인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에. 그래서 오늘 사과할 일은 없고요. 네, 그 오늘 사과에 대해서 차기 당대표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죠. 수사 결과는 뭐 납득이 가실 만한 수준인가요? 수사는요, 이 수사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수사는 진실을 가리는 걸 목표로 하지만 사실만을 확인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고요, 또 수사에 따른 기소도 그렇고요, 진실이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수사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진실에 다가서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의원님 친구는 입지가 많이 올라갔겠네요. 지금 8월 말에 일단은
당 전당대회가 있으니까요. 네. 전당대회에서 지금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그러던데요. 그 의원님 이제 MBC 개혁 이야기를 안 할 네.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이제 불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글쎄요. 지금 김장겸 씨의 멘탈리티는 뭐라고 보시고요? 이게 뭐 어떻게 지금의 상황? 지금 뭐 얘기하고 다니는 거 저도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죽음으로써 끝까지 MBC를 지키겠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MBC를 이제 고지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남은 고지는 내가 내 손으로 지키겠다. 어디서 많이 들은 향토방위 노래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 여차해서 자유한국당 가겠다 이 말로 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뭐 아직 선거가 멀었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고요. 하여튼 MBC를 끝까지 지금 체제로서 이것이 정상화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MB가 MBC를 정상화시킨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된 MBC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것이 김장겸 사장이 내외에 공식 비공식으로 다니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호성 방통위원장이죠. 네네. 방통위원장 이제 결재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를 시작한 거죠. 오늘부터 3년 동안이니까. 이호성 위원장의 어깨에 짐이 큰 짐이 실리게 된 겁니다. 이제 봐야죠. 청문회를 열심히들 보셨을 테니까 청문회를 보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어보는 건 딱 하나거든요. 임기를 보장해라. 법에 보장된 임기를 보장해라. 김장겸의 임기를. 김장겸과 고영주 그리고 고대영 그리고 KBS 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것이 그분들의 아주 일관된 주장입니다. 쥐들은 정연주, 엄기영 그렇게 날려놓고. 그렇죠. 과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악당이라고 치면 황해 무법자가 어떻게 해서 보안관이 됐다고 치면은요. 그 보안관의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아주 그 철학적인 질문에 지금 들어서는 거죠. 무법자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고뇌에 찬 결정을 이호성 위원장이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MB가 2012년에 했던 이상한 짓, 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잘라내고 뭐 이사장도 잘라내고 그리고 사장도 잘라내고 사장 잘라내는 것을 KBS 노조원들이 저항을 하니까 경찰을 KBS 내부에 투입해가지고 결국은 다 드러내버리거든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뭐 저희들 체질에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격과 자질이 없는 그런 무법자의 임기까지 보장할 정도로 우리가 천사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텐데요. 법과 원칙 지킬 겁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도 정도가 있는 거죠. 자격과 자질이 있는 사람의 임기를 보장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반대의 경우까지 임기를 보장해줘야 되는가 하는 철학적인 고민에 지금 이 시간부터 들어갈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아니 방법이 뭐 수만 가지이긴 한데 어떤 방식이 될 것 같습니까? MBC에 대한 어떤 그 정상화의 조치가. 일단은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조치에 들어간 게 특별근로감독관이거든요. 특별근로감독관이라는 건 굉장히 센 겁니다. 특별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난 9년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기소하는 거예요. 부당 노동 행위로. 그렇죠. 그 사이에 뭐 스케이트장 관리 보내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부당 노동 행위가 되고요. 이게 정말로 법을 엄숙하게 적용하면은 구속 기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걸 다 봐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 최승호 PD가 만든 공범자들이라는 그 타이틀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봐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권과 전체 그 기관들이 공범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부도 다 알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노동부 사람들도 한글 읽고 신문 보고 그러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눈 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노조가 가서 근로감독을 나와달라고 애거를 해도 모른 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은 크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요. 좀 있으면 국정감사도 있고요. 일단 그리고 검찰도 저는 뭐 예전의 검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요, 방송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하고 정 잘못하면은요 제어가권이 있거든요. 방송국을 날릴 수 있는. 그렇죠. 11월 30일까지 KBS, MBC, SBS하고 종편의 하나를 지금 방송 인허가권을 놓고 일을 시작하거든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성 위원장은 바로 들어가면은 오늘 이제 일을 시작하면 제어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요 제어가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제어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방송과 방송사 안에 있는 행정을 쭉 봐야 되거든요. 그럼 자료를 다 내야 됩니다.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어가를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제어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제어가를 주되 이러한 것은 고쳐라라고 그러면요 고쳐야 되거든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안 했냐?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한 거죠. 청와대가 하는 일이니까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공범자들인 겁니다. 최승호 PD가 그 제목을 잘 붙인 거예요. 그 공범자들 영화 안 보셨죠? 저는 VIP 초청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 수요일에 같이 갑니다 저희. 그래요? VIP. 저는 봤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아니 저 의원님 개인적으로 참 답답하고 화가 나는 문제인데요. KBS 그 보도국장 민주당 도청 사건 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용했죠. 네. 이거는 진짜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검찰한테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화를 내시지는 아닌데. 아니 이인님하고 절친 아닙니까? 대통령도 함부로 검찰에 지시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한테 고발을 했거든요. 네.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럴까요? 일의 순서가 있으니까요. 저기 하루가 몇 시간인지 아시잖아요. 24시간이잖아요. 잠자야 되고 그러니까 검사들도 잡니다. 그러니까 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한 방이면 고대영 바로 아웃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수사합니다. 일처리 정말. 너가 좀 참아. 그 얘기를 제가 모차에 전해드릴게요. 일처리를 그냥 이런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잔소리를 안 할 수 없어. 우리 김엄마가 굉장히 그 관심 분야였던 YTN 그 사장, 그 노정면 후보가 빵점 받은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장되면 뉴스데스크 또 앵커 간다고 그랬거든요. YTN 앵커? 김엄마가? 저 복장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 빵점. 아는 형인데. 노정면 후보는 훌륭한 기자죠. 저도 제가 잘리고 나서 노정면 씨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먹고 그랬는데 제 후배입니다마는 참 존경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후배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자고요. YTN 안에서도 존경받는 기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충분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지금 빵점을 맞아서 탈락을 했지만 노정면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조금 기다리세요.
아니 왜 저한테? 제가 금방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또 정보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현직입니다. 아 현직이에요? 네, 전직 아닙니다. 네. 그죠 그 국정원. 네. 이 문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좀 해주세요. 아니 서 원장이 잘 하실 거예요. 네, 서 원장이 천천히 섰자인데 네. 근데 아마 잘 하실 거예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분은? 그럼요. 서 그분 착한 사람이에요? 원장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서 원장은 나쁜 짓 못할 사람. 그렇습니까? 뭐 네.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서훈 원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 내부를 아주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9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MB 들어오면서 2012년에 그만두셨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다 후배들이고요. 네. 지금 1, 2, 3차장도 다 후배들입니다. 본인이 제일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훈 원장만큼 지금 우리 당에서 충원할 수 있는 적임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밑에 믿으세요? 직원들이 다 연루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죠. 연루자, 가해자 그룹에 네. 속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 어떻게 사실 하실 거예요? 그건 또 믿어? 가려내야죠. 네. 믿으면 안 되고요. 네네네. 그건 가려내야죠. 사실 이제 MBC나 KBS도 네. 위장 귀순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5월 9일날 대선이 이제 아까 인이라고 그러셨나? 인이님. 인이님이 당선이 되니까 네. 바로 이제 그 사이 사실 MBC나 어느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검찰도 뭐 똑같을 텐데 이 지난 9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온갖 나쁜 짓 하는데 가담하고 도와주고 한 사람들이 이제 가면을 바꿔 쓰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너네 편이었다. 라고 그러는 그게 위장 귀순하는 거죠. 지난 9년 동안에 정말로 생계형으로 했던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소신을 저버리고 우리를 탄압했던 가령 이용마를 탄압했던 이런 사람들은 저는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말이죠. 그 만약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됐다면은 아마 고대영 같은 분들이 나 원래 대학 다닐 때 PD였어, NL이었어 이러면서 또 그렇게 위장기술 이쪽하고 뭔가 연줄이 이어 있는 것처럼 또 그 변신할 가능성도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 신영민 의원님도 그렇고 뭐 해직 기자님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과는 달리 어느 정권에나 호환이 되는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권이든 코드에 꽂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방송사에 이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속성을 가진 분들을 그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자기 어떤 그런 그 자리를 지키고 이러는 문화가 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공영방송이 앞으로는 정권의 어떤 외풍을 받지 않고 영국의 BBC 방송처럼 굳건히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걸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할 얘기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 갔어야 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의원님 끝으로 네. MBC 정말 사랑하셨던 국민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 MBC를 정말 걱정 없이 다시 채널을 돌리고 싶다. 다시 틀고 싶은데 언제부터 다시 틀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원하시나요? 뭐 몇 월까지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글쎄요. 국정감사가 이제 9월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9월 시작, 9월, 10월 정기국회가 12월 2일에 예산을 통과하면 사실상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국정감사 가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좀 예전에 MBC 비슷한 느낌을 주실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2009년 벌써 끝났어요?
이것도 길게 했어요. 네. 네. 끝으로 그 2009년에 그 못다 이룬 꿈을 여기서 좀 이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뉴스의 클로징 멘트처럼 오늘 끝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어느 선진국을 가거나 제대로 된 언론이 있고요. 선진국은 곧 좋은 언론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방송의 모습을 충분히 이미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좋은 언론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가 사랑하는 아끼는 후배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신경민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